광기의 시공간. 비선영의 아리아. 자신을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이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꿈과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 그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았던 기억이다. 때는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이었다. 4월이었다. 해는 며칠 전에 비해 포근했고 아직은 쌀쌀했지만 한결 가벼운 옷을 입어도 괜찮은 날씨였다. 여인은 봄날의 공기를 느끼고 있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오후다. 하늘을 바라보며 한 조각의 희망을 얻는다. 그곳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녕과 나른함이 있다. 그것은 바쁜 일상의 작은 위안이었다. 그 짧은 무의의 시간 속에 급작스런 총성이 울린다. 요란한 소리가 들린다.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총에 맞아 쓰러져 있다. 일상을 깨트린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 그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뒤이어 거대한 폭발음이 들린다. 산 너머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른다. 인류의 존엄함은 그렇게 내리막을 달리고 시계의 초침은 최열을 향해 갔다. 여인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자결되었음을 느꼈다. 세상은 핵먼지가 뒤덮고 있었고 오염된 땅과 바다에서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었다. 풍요는 절망으로 바뀌었고 희망은 광기로 대체되었다. 여인은 변해버린 세상이 그 무엇도 인정할 수 없다. 그녀의 슬픈 날들은 끝없이 지속된다. 어느 날 그녀는 최후의 생존자들 중 몇몇이 이 세계의 복원을 위해 시간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그녀는 조금 남은 기대를 갖고 지하 비밀 기지로 향한다. 여인은 딱딱한 침대 위에 눕는다. 그녀는 프랑켄슈타인 박사 이상의 광기 어린 실험자들을 예상했다. 의심과는 다르게 그에게 다가온 사람은 고정된 시선으로 여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친절하게 시간 여행에 관해 설명했다. 그들은 곧 시간의 통로를 열 것이라 했다. 두렵고 힘들겠지만 그것은 전 인류를 위한 길이며 과거에서 식량과 에너지를 수집해 올 수 있다면 그녀는 영웅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그들은 주사기로 그녀에게 약물을 투여했다. 잠시 동안 고조되었던 감정은 유동식처럼 녹아내렸다. 마치 존재가 그 형태를 잃어버리고 영원히 방황하는 것처럼 그녀는 심연의 세계로 빨려간다. 그녀는 제일 먼저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 초원. 아직은 넉넉했던 바다. 그래도 조금은 여유로웠던 대지를 바라보았다. 젊은 두 남녀의 모습, 애교를 듬뿍 머금고 있는 아이의 모습, 도시, 지하철, 걷는 사람들. 그때 그 시절의 풍요로움이 흐르듯 지나갔다. 그리고 점점 물질화가 진행되었다. 사진과 같았던 넋들은 점점 만질 수 있는 존재들로 변해갔다. 여인은 햇살이 가묻는 뒤로 넘어오는 따뜻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내 다시 눈을 뜬다. 그녀는 어떤 공원에 앉아 있었다.
아직은 벚꽃이 조금 남아있다. 시원하지만 춥지도 덥지도 않은 바람이 느껴진다. 그녀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전시회장을 찾아간다. 수많은 그림들, 조각, 설치 작품. 홀린 듯 그녀는 전시장을 누빈다. 그 다음으로 그녀가 향한 곳은 작업실이었다. 겹겹이 배치된 물감, 빼곡하게 꽂혀있는 붓들, 정갈하게 포개져 있는 캔버스들. 그녀는 자신의 화구를 손에 쥐어본다. 그녀에게 미래라는 것, 인류라는 것은 그 순간 무의미하다. 예술이라는 작은 풍요 앞에 그 모든 것은 다 부질없다. 그렇게 그녀는 며칠을 그림을 그렸다. 하루는 여인의 작업실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찾아왔다며 본인을 소개했다. 남자는 꽤 오랜 시간 작품을 바라봤고 그 속에서 무언가를 기억하려 애쓰는 듯 보였다. 여인은 말을 건다. 짧은 정막이 흐른 뒤 그들은 이내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따뜻한 차로 시작한 이야기는 술과 함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남자는 손수건을 건넨다. 여인은 그 손수건으로 입을 닦는다. 둘의 대화는 열정적이었다. 남자는 작업실을 떠나며 다음 만남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녀의 작업 비평 초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여인은 남자의 손수건을 돌려준다. 여인이 미래로 돌아가지 않아서였을까? 시간축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업실은 갑작스럽게 폐허로 변했다. 따뜻했던 작업실이 폐허로 변한 모습을 본 여인은 절망한다. 부서진 잔해들을 만지며 사라져버린 본인의 작업을 되짚으려 애쓴다. 풍요로웠던 그녀의 그림은 골조만 앙상한 캔버스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다시 시계를 보았고 부서진 폐허에 남은 달력을 발견한다. 그녀는 그 순간 그와의 만남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불안한 감정에 휩싸인다. 재빨리 약속 장소로 가기 시작한다. 저 멀리 남자가 보인다. 그가 그녀를 보고 멀리서 손을 흔든다. 여인은 부서지는 시간 속에서 과거에 보았던 미래를 되낸다. 그리고 이내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알아차린다. 괴한이 등장했다. 여인에게 총을 겨누었다. 남자가 여인을 보호하려 괴한을 막아섰다. 여인은 남자를 밀친다. 괴한은 방아쇠를 당긴다. 시간과 운명은 뒤틀렸다. 여인은 하늘을 바라본다.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풍요로웠던 대기를 느낀다. 더 이상의 아름다움은 없다. 그녀의 마지막 작업은 그녀 자신이 되기를 희망한다. 광기의 시공간. 미안의 평론. 자신을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었다. 이것은 논리와 이성 뒤편의 공허함을 추적하는 그의 이야기이다. 때는 3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이었다.
남자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바라본다. 그는 한 여인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다. 그녀의 사연은 무엇인가? 그녀는 왜 지금 여기서 죽어가고 있는가? 여인이 죽기 직전 그는 붉게 타오르는 하늘을 바라본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저 수많은 기억들이 그의 눈앞에 흘러갔다.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 그것은 과거였을까? 아님 미래였을까? 기억이었을까? 혹은 예지였을까? 굉음이 하늘을 뒤덮었다. 공포, 흥분, 광기. 하지만 그는 그 무엇도 느낄 수 없다. 방사능 먼지가 하늘에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해 4월, 아이들은 그것이 눈이 아닌지도 모르고 신나서 뛰어놀았다. 부서지는 파편들 속에서 그는 어떤 신령한 사람들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 감상적이었고 따분했고 반복적이고 보편적인 빤한 이야기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를 너무나도 불편하게 했다. 안타깝게도 그날은 그의 기억 속 풍요로운 마지막 날이다. 남자는 기억을 더듬어 그가 존재했던 한 공간에 집중했다. 공간은 아주 협소했다. 4평 반 정도의 작은 방. 바닥은 타일이 깔려 있었고 한 사람이 끌 수 있는 작은 책상과 의자가 있었다. 벽은 모두 하얗게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었다. 남자는 그 기억에 좀 더 집중했다. 그는 작은 책상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다. 빈 벽을 바라보며 그는 수도 없이 글을 쓰고 노트의 종이를 찢어버리기를 반복했다. 남자는 벽에 캔버스를 걸었다. 캔버스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은 빈 캔버스였다. 그리고 다시 글쓰기를 반복하였다. 무엇을 위한 글인지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에게 이 세상 모든 글쓰기는 그저 부질없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뚫어지게 캔버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남자는 방을 떠났다. 수많은 풍경들이 그의 앞을 스쳐 지나간다. 강의 잔잔한 물결. 그것은 고요하지도 투박하지도 않았다. 바다의 파도는 격했지만 그렇다고 무디지는 않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산의 나무들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연약하지도 뻣뻣하지도 않았다. 다시 연필. 원고지는 그의 손에 붙들려 있었지만 그 어떤 점 하나, 선 하나, 문자 하나 적히지 않았다. 파괴, 전쟁, 질병, 그리고 죽음. 그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던 연필이 왼손을 관통했다. 피, 고통, 절규, 그리고 그것은 모두 격렬한 운동이었고 부서지는 파편들이다. 다시 기억 속 어딘가. 남자는 다시 책상에 앉아 있다. 어떤 시간인지 그는 기억할 수 없다. 미래의 시간도 더욱더 미래의 시간인지도 가늠할 수 없다. 누군가가 그에게 서신을 전달했다. 남자는 창밖을 바라본다. 그곳에는 지옥이 있었다. 하늘은 붉었고 방사능 낙진, 핵먼지가 뿌옇게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세상을 다시 경멸했다. 시간을 저주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자신을 혐오했다.
그는 전달받은 서신을 읽기 시작한다. 무시한다. 그리고 다시 방을 떠난다. 다시 여인이 보인다. 기억 속 어디엔가 웃고 있는 그녀가 보인다. 어떤 광선이 그에게 다가왔다. 광선에는 색이 있었다.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그 빛은 그의 손을 관통해 갔다. 거기에는 숨결이 있었다. 숨은 노란색이었다. 그는 귓결에 붉은색을 들었다. 그 소리는 명료했고 청명했다. 그는 여인의 눈결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파란색이었다. 따뜻하고 포근했다. 다시 남자는 책상에 앉는다. 여전히 그의 책상 머리에는 서신이 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한다.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한다. 이해할 수 있다. 감정들, 심상들, 타인과의 유대감, 그리고 그 유대감이 다시 글로 이어진다. 눈물이 고인다. 조금도 쉴 수 없다. 일종의 초월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몰입, 또 몰입. 검은 두건을 한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남자를 어디론가 끌고 갔다. 그는 자신의 손에서 멀어지는 연필과 원고를 바라보았다. 저항했고 절규했다. 그 글은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글이다. 비명을 질렀고 다시 비명을 되낸다. 남자는 지하 어딘가로 끌려갔다. 괴한들은 그의 분노에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주사를 놓았고 손에 총을 쥐어줬다. 정신은 현재 시간으로부터 아득히 멀어졌다. 과거로, 그리고 과거로 어떤 기억의 신호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어떤 속삭임을 듣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받은 서신의 내용이었다. 지령을 잘 수행하면 다시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남자는 손에 쥐어진 총을 바라본다. 지령을 이행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미완의 글을 위해, 마지막 희망을 위해, 공허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남자는 달려가기 시작했다. 저 멀리 한 여인이 보인다. 뒷모습이었지만 그는 직감할 수 있다. 그녀가 목표였다. 적당한 사거리에 다다랐을 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다. 그 순간 그 앞에 나타난 무엇? 비명. 여인의 뒤돌아선 모습. 그것은 기억 속 어딘가에서 그녀에게 영감을 준 여인이었다. 남자는 당황한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다. 여인의 앞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남자는 쓰러진 사람을 바라본다. 그는 자신의 죽은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광기의 시공간. 시간의 침묵. 자신을 진보적이라 믿는 남자가 있었다. 이것은 그의 이상과 낭만이 파괴되며 변질되는 이야기이다. 때는 3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이었다.
한 남자가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신문을 뒤적이던 남자는 잠시 벽을 응시한다. 벽에는 그가 최근 구매한 그림이 걸려 있다. 살면서 구매한 첫 작품이었다. 남자는 그림을 바라보며 황홀경, 만족감, 낭만 등을 떠올린다. 그는 자신을 진보적이라 믿었다. 평화, 협력, 인권, 공존, 존중은 그가 믿는 최고의 가치였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술이라는 가치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남자는 그가 믿는 모든 가치들이 세상을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풍족하고 아름답다고 속으로 읊었다. 그는 놀라서 창가를 바라본다. 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다. 바닥은 피로 흥건했다. 그리고 멀리서 굉음이 들린다. 그는 전쟁으로 도시가 파괴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다. 파괴는 곧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냈다. 정부가 무의미해진 풍경 속에서 그가 목도한 것은 더욱더 기형적인 체제였다. 그는 선택할 수 없었다. 그가 본 세상은 마녀 사냥꾼들이 광기로 지배하는 종교 사회였거나 학습 부진아들이 설계한 독재적 사회주의였거나 밭을 갈지 못하는 소는 그 즉시 쏘아 고기로 먹어치우는 실용주의자들의 체제였다. 그는 자신이 동경했던 유치한 이상주의를 경멸하기 시작했다. 모든 종, 모든 선택, 모든 의견은 결코 동등하지 않았다. 아무리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투쟁하여도 결국 강력한 악이 등장하면 그 모든 가치들은 종이보다도 나약하게 분쇄되었다. 그는 유능하거나 강력하거나 절대적인 것을 항상 간과하고 있었다. 아니, 그동안 믿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의 분수를 인정하는 생물이 더 안전하거나 행복할지 모른다. 그것이 아니면 이상을 위한 투쟁은 더욱더 그 꿈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상호간의 존중, 협력, 공존, 존엄, 평화라는 가치는 나약하고 빈약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는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는 점차 어둠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지하의 비밀기지. 남자는 다른 동료들과 실험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을 납치해 실험체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절망감을 과거의 풍요로웠던 기억으로 상쇄했다. 실험은 사람들을 과거로 보내는 것이었다. 시공간의 틈새를 비집고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고통과 절규 속에 사지가 비틀리고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없었다. 실험은 실패의 연속이었고 단 한 명의 사람도 시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갔다.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느 날 남자는 긴급한 전보를 받는다. 드디어 시간의 원심력을 뚫고 시간의 축을 지나 시간의 경계를 지날 수 있는 최적의 남, 여 실험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이었다. 땅은 이미 피폐해져 기력을 상실하였고 바다는 오염되어 자정작용의 한계를 초과하였으며 우주는 이전부터
인류에게 열려있던 공간이 아니었으니 인류에게 남은 유일한 자산은 바로 시간이었다. 남자는 과거로 사람을 보내 각종 자원, 식량, 에너지를 미래로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이고 더 나아가 인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다. 하지만 남자에게 시간은 이론일 뿐이었다. 그는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알지 못하였다. 과거로 떠났던 실험체는 소식이 없다. 예정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 남자는 벽에 걸려있는 달력을 보았다. 달력은 바람에 날리기만 했다. 그렇게 하루가, 이틀이, 일주일이, 한 달이 너무나도 쉽게 지나갔다. 남자는 계속해서 달력을 쳐다본다.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날들이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의 시간은 달력 속에서 무한히 반복되고 있다. 하마터면 남자는 눈치채지 못할 뻔했다. 그는 시간의 축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남자는 깊은 고민에 빠진다. 그리고 그는 결국 결론을 내렸다. 남자는 시간 여행이 가능한 다른 한 명의 실험체에게 총을 쥐어준다. 그는 단호하다. 시간을 이탈하는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질서가 무너지는 행위다. 남자는 실험체를 암살자로서 과거로 보낸다. 시간이 또 흐른다. 남자는 암살이 성공했는지 알 수 없다. 그가 다시 달력을 바라보았을 때 시간은 회전을 멈추고 축은 완전히 붕괴됐다. 세상이 암흑으로 변한다. 남자는 선글라스를 쓴다. 지구의 시간은 녹아버렸다. 세계의 최후를 바라본다. 새로운 행성의 탄생을 바라본다. 도시는 재건되어 수천에 이해할 수 없는 시가지가 되고 있다. 어떤 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찰나의 만남이었지만 선형의 시간을 거스른 존재들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분명 그들은 다른 시기의 시간을 거스른 사람들이었다. 남자는 자신이 얻은 교훈을 되낸다. 시간은 거부할 수 없다.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궤변은 위장된 숙명이 되었다. 시간 여행자들은 남자를 그의 이론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알린다. 그에게 다른 청은 없었다. 그는 빛 속으로 그들과 함께 사라진다.